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법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판례 중의 하나인 두밀분교 폐지 조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농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폐합시킬 것을 각 시도에 지시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경기도의 교육 사무를 관장하는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부의 지시를 따라서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통폐합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초등학교의 분교인 두밀분교였습니다. 분교라는 것은 본교와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작은 학교를 말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학교가 바로 두밀분교입니다. 흑백이어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작은 학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조례에는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조례 안에 보면 상색초등학교, 두밀분교 이런 항목이 있었죠.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은 앞서 말씀드린 통폐합 정책에 따라서 상색초등학교, 두밀분교 이 칸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 의뢰는 조례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두밀분교는 폐교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게 되었죠. 당시 뉴스인 1999년 12월 KBS 뉴스를 보면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간략하게 보면 경기도 가평군 상색국민학교의 두밀분교는 지난 2월 말 학생 수가 적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반발을 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그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작용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작용은 관련된 사람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인 행정작용과 일반적인 행정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에 반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행정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적 획수나 장소적인 범위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정작용과 추상적인 행정작용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시간적 횟수나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간적 횟수나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추상적 행정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작용의 분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정작용입니다. 행정행위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 양도세 100만 원을 납부하라 라는 행정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건 개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행정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이면서 추상적인 행정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행정작용을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 추상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가 얼면 모래를 뿌려야 된다 라는 게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구체적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일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행정작용도 있습니다. 법령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없이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율이 있다고 하면 이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일반적이고 시간적 횟수나 장소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행정작용이 되는 것이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 등입니다. 처분의 개념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의 경우에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입니다. 구체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걸 처분적 법규라 부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조례도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구밀분교 폐지조례가 바로 그 예입니다. 행정청이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두밀분교 폐지조례가 의결이 되면 곧바로 두밀분교 폐교라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가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피고 적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일까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조례라는 게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 장이 피고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장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의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시도의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공포권이 있죠. 그러니 교육 관련 조례의 경우에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두밀분교 폐지 조례도 교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 경기도 교육감이 바로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두밀분교 폐지 조례 사건의 사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고로 경기도의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이 경기도의회를 피고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교육감이 피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잘못 지정이 됐고 이 경우에는 소송 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 등 법령은 구체적이지 못해서 처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조례 관련 소송의 피고 적격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육 관련 조례에는 시도교육감이 피고가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